한 구획의 땅에 한 종의 풀씨를 뿌리고 비슷한 크기의 땅에 몇 가지 다른 속의 씨를 뿌리면 더 많은 양의 식물과 건초가 자라게 된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풀종이 변이를 계속하고 그 변종들이 계속해서 선택된다면 이 풀종에 속한 많은 개개의 식물들이 같은 지역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넓이의 땅이라도 한 종류만 있으면 거기에서 많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면은 그 사이사이들을 더 채워가지고 더 많은 개체수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될수록 생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땅에서 쉽게 귀화하는 생물은 그 땅의 원산종과 매우 가까운 그런 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 원산종은 이제 특별하게 그 땅에 맞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퐁스 드 캉돌이 토착 식물이 속한 속과 종의 수를 비교해 볼 때 귀화를 통해 얻어진 식물상은 새로운 종에 비해 새로운 속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에 비해 새로운 속이 많다는 것은 더 많이 다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래 있던 것랑 비슷한 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다른 것들이 귀화를 잘했다라는 거죠. 조직이 단순한 동물들은 구조 다양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난 동물군에 하고 경쟁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대류, 이것은 서로 약간씩 다른 집단 몇 개로 나뉘어 있고 육식동물, 반추동물, 설치류의 모습을 약간씩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분화가 좀 덜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분화가 덜 된 집단은 분화가 잘 된 집단에 비해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형질 분기로 도표를 다윈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A에서 L까지는 각각 본국에 있는 큰 속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A에서 L까지는 본국에 있는 종들이다라는 거예요. 큰 속에 속해 있는 종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속이라는 거죠. 종들 사이의 유사성은 도표에서 글자 사이의 거리로 나타난다. 글자 사이의 거리가 멀면 유사성이 덜 있다라는 거죠. A는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는 흔한 종으로서 본국에서 큰 속에 속하는 변이하는 종이다. 그래서 여기서 큰 속에 속한다, 뭐 변이하는 종이다. 그래서 A가 이렇게 분기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큰 속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A가 넓은 영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흔한 종이다. 보면은 이렇게 분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많은 새로운 종들을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흔한 종이라는 거예요. 점선이 가로선들에 닿는 지점이 형질 분기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요 선들이 형질 분기가 일어나는 선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형질 분기가 일어나는 게 다 시대가 차이가 있겠는데 그걸 일단 무시를 하고 이렇게 한 지점이라고 이제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분기하는 지점이 같다라고 이제 일단 크게 보는 거죠. 가로선 사이의 간격은 천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만세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세대 혹은 만세대, 그건 이제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흔히 볼 수 있고 분포 영역이 넓은 단일종, 큰 속에 속하는 종에서 나온 모든 변화된 자손들은 계속해서 형질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수를 늘릴 것이다. 그래서 A를 보면 A가 갈라져 나오는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분기가 일어나면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개체수가 많아지고 흔한 뭐 분포 영역이 넓은 그런 종이다. 여러 계통선에서 나중에 등장하는 상당히 개량된 가지에서 나온 변화된 자손은 아마 그보다 이전에 나왔던 덜 개량된 가지의 것들을 대신하고 결국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이제 분기가 돼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만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없어진 거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은 이런 거, 이런 것들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쭉쭉 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대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질 면에서 상당히 달라진 종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수의 변화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많이 달라지면은 자연계에서 차지할 자리가 많아지니까 많은 수의 자손을 남긴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인 A와 극단에 가까운 종인 I를 선택해 이것에게 매우 많은 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변종들과 종들이 탄생함을 표현했다. 그래서 A도 그렇지만 I도 이렇게 많은 이제 분기가 일어나면서 자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개체 수가 많아지고 흔해졌다 이런 거죠. 원래 속에 있던 그 밖에 9종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변하지 않은 자손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분기가 많이 안 된 것들은 변화가 되지 않은 자손들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멸종이 된 거죠. 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원 부모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전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 즉 종에서 덜 개량된 상태와 더 많이 개량된 상태 사이에 있는 모든 중간적인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멸절되는 경향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고. 많은 반개의 계통선 전체도 이에 해당하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나온 개량된 계통선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다. 반개라는 것은 이제 친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이 있지만 반개는 이런 것들 옆으로 이제 분화가 먼저 일어나서 이런 것들 중에는 이제 멸종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종 A는 다른 종들보다 B, C, D와 더 가까운 관계이고 종 I는 다른 것들보다 G, H, K, L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 우리가 그 도표에서의 거리가 유사성이 이제 덜 생기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A 같은 경우는 B, C, D랑 더 가깝고 I 같은 경우는 G, H, K, L 요거랑 더 가깝다. 거리가 멀수록 유사성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14번째 천세대에서 이들의 변화된 자손인 14개의 집단이 그들의 조상인 A나 I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원종들 일부 또한 멸절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래서 14번째 세대가 요 줄이죠. 마지막 줄. 마지막 줄에 살아남은 종들 요것들은 꼭 이제 A에서 나온 거 그리고 F에서 나온 거 I에서 나온 거 그래서 본인 I, E, A에서 나온 F, A에서 나온 그런 다른 종들을 멸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B, C, D, B, C, D, E, G, H, K, L 이런 것들도 다 멸절시켰을 것이다. 누가? A와 F와 I에서 분화된 후손들이 I에서 나온 6개의 새로운 종, A에서 나온 8개의 종은 매우 다른 속으로 분류해야 될 것이며 심지어 다른 악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속이라는 거예요. 속, 속.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종인데 요 비슷한 것들끼리 속인 거예요. 근데 A에서 시작된 요 속과 요 속과 요 속은 I에서 시작된 요 속과 요 속과는 매우 다르고 악과 또 표현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변화를 동반한 계승에 의해 동일한 속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종에서 두 개 이상의 속이 생성되는 원리다. 자,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것은 쭉 이어진다는 얘기죠. 변화를 동반한 계승이라는 것은 변화되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속에 속한 두 개의 종, 이게 한 속이에요. 근데 이 종, A와 I가 뭐 I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쭉 올라오면서 나중에 다른 속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요 한 속에 속한 종들로부터 여러 속이 생겼다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속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두 개 이상의 부모종은 그 이전의 속의 종들 중 어느 하나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내용을 도표에서 대문자 아래에 있는 끊어진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 선은 어느 한 점을 향해 내려가 그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 점은 하나의 종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러 새로운 아속과 속의 단일 조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속에 속해 있던 요 종들이 이렇게 점선을 타고 내려가면은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부모 종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뭐 여기 또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요걸 타고 내려가면은 또 하나가 부모 종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내려가면 F14는 F, 즉 A와 I라는 두 부모종 사이에 있었으며 지금은 멸절했거나 이름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진 형태로부터 온 자손이기 때문에 형질적인 측면에서 A와 F로부터 나온 두 자손 집단 사이에 다소 중간적인 특질을 가질 것이다. A와 F가 아니라 A와 I겠죠. 그래서 F라는 것은 처음에 I하고 A의 중간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F의 자손도 F의 자손인 F14랑 I에서 나온 요 자손들, A에서 나온 요 자손들, 이거의 중간 형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집단은 그들의 부모종의 유형과는 다르게 형질이 분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종 F14는 그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중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 두 집단의 유형 사이에서 중간적인 것일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F가 A와 I의 중간이었어요. 직접적인 중간 형질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것하고 F하고 여기랑은 여기까지 다죠. 여기까지 다랑은 이 분기된 자손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중간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집단의 유형 사이에서 중간일 것이다. 직접적인 중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분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